619조 원의 GDP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동남아에서 2위를 기록 중인 태국. 2014년 육군 사령관 프라윕 짜노차가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 정권을 설립하였죠. 5년간의 군부 집권 기간을 마치고 올해 3월 총선을 실시하였는데 예상외로 프라윕이 승리하여 총리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인 출신의 총리라 그런지 태국의 국방비도 화끈하게 올리고 있는데요.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 따르면 2017년 9,290억 원이었던 태국의 방위산업 예산이 지금부터 2년 뒤 1조 1,290억 원으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치적으로 보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국의 수출 의존도 측면에서 보나 당연히 중국이나 미국 중 한 곳을 택할 것이라 예상되었던 태국이 계속해서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의 훈련기 4대를 구매한 이후에 우수한 품질에 만족하여 2017년 8대를 추가로 구매하였고요. 지난해에는 태국 방산 계약 역사상 최대 규모인 5,200억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하고 대구국 기반의 호위함을 태국 해군에 도입하였습니다. 태국이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에 얼마나 크게 감탄하고 만족했는지 지난달 태국이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였죠. 당시 제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태국과의 지소미아가 얼마나 대박인지 말씀드렸는데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아니 왜 GDP 세계 3위인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대신 태국하고 하냐고. 태국이 도대체 한국에 무슨 군사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태국하고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거지? 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태국과의 지소미아가 얼마나 대박인지 한국의 국익에 얼마나 큰 이익을 안겨주는지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소미아는 군사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주 목적이라 알려졌는데 사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아세안 지역의 한 무관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소미아는 상대 국가의 군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라며 태국의 군사장비 수요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태국 지소미아를 시작으로 한국이 태국의 방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뚫은 것으로 향후 5,200억 원 규모의 프리깃 함정 한 척을 추가로 건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국 방산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한국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제3국인 한국을 택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태국이 한국산 무기들의 품질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으며 구매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이죠. 게다가 태국은 오랜 기간 중진국에 머무르고 있는 경제 딜레마를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스마트 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타일랜드 4.0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상용화시킨 데 이어서 블록체인 기술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가며 세계 정보통신 기술 시장의 영향력을 빠르게 강화해 나가고 있는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태국과의 지소미아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태국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거나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덴마크 관계 당국자의 말입니다. 덴마크 당국이 한국에서 2월 중순경에 테스트 키트를 구매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거절했다가 막상 현재 장관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정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매체 폴리티켄에 따르면 덴마크 보건당국은 한국의 업체를 통해 지난 2월 중순경에 관련 장비 구매를 제안받았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이제서야 한국 업체를 수소문하며 어떻게든 키트를 구해보겠다고 나오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크게 후회하고 있다는데요. 당시 한국의 코트라와 덴마크 업체는 덴마크 당국에 수차례 판매를 시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당국은 벽과 같이 굴었다는 표현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현재는 덴마크 보건장관까지 등장해 한국의 테스트 제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크게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한국 업체와 연락이 끊겨서 관련 장비를 구매할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도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수출할 물량이 밀렸고 사방에서 물건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다가 이미 거절해버린 국가들은 공급 고려 대상에서 순위가 밀려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2월쯤에 왜 덴마크에서는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나?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거론되고 있지 않으나 유럽에서는 우선 아시아 상황을 판단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모델로 한국보다는 일본을 선호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 유럽의 대응이 늦은 이유 중에 하나로 선진국인 일본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 유럽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소 시간이 지체된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WHO도 일본에 대해서 신뢰를 나타내며 도쿄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고 강조해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 국가들에서는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도 종종 매체를 통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되고 있는 수치가 일본이 현저하게 낮은 데다가 서양에서는 지리적으로도 멀다 보니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력 일간지 라스탐파는 이탈리아 정부가 서울 모델 도입을 고려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식 대응 방식이 과학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동선 공개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HO에서도 한국의 그래프를 볼 때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고 관계자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조차 한국 방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덴마크 당국도 뒤늦게 한국 업체 수소문에 나선 것입니다. 덴마크 장관까지 공식 석상에 나와서 한국의 제안을 왜 안 받아들였냐는 질문 세례에 크게 곤란을 당하는 등 국민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도 파악됩니다. 이러한 한국 업체나 테스트 장비를 구하려는 행렬은 세계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이란에서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 테스트 장비를 받을 수 없다며 로하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에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장비를 수출받은 일부 국가들은 한국에 고마움을 표하며 안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불과 3월 초만 해도 가장 우려되는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은 이제 오히려 전 세계가 매달리는 형국이 되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든든한 의료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1일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과 지역의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단호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국을 포함시킨 것은 3개월 만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이후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 공조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한국을 뺀 채 미국과의 협력만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 일본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에 일본이 과거보다 더 놀라며 두려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7일 발생한 일본 어업 단속선으로 인해 북한 어선이 침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조선 동해 수역에서 정상적으로 항행하던 자신들의 어선을 일본이 불법적으로 침몰시켰다고 배상하라고 했지만 일본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어업 활동을 하던 북한 선박이 퇴거 명령에 불복하다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주장이 충돌하자 일본은 당시 CCTV를 공개했고 북한은 일부가 편집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본을 향해 날린 말 중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 어선을 침몰시켜 물질적 피해를 준 데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앞으로 일본이 바라지 않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자 일본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소미아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일본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군은 전부 포착했지만 일본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 내부의 민심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제산업상에 이어 이번엔 법무상이 사퇴했습니다. 부인의 선거 부정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가하이 가스유키 법무상이 아베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가하이 법무상은 지난 4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리자 아주 화려한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다며 깎아내린 인물이었습니다. 지난주 경제산업상이 비리 의혹으로 경질된 뒤 가하이 법무상까지 불명예 퇴진하게 되면서 아베 총리는 일주일도 안 돼 2번이나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임명 50일 만에 강요 2명이 낙마하는 한심한 사태에 일본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일 스가 관방장관이 한국에서 일본 기업을 저격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해도 일본은 피해가 없다고 했지만 일본의 경제적인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가 나서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불매운동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셈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북한의 위협에도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아베 정권이 가장 실수한 것은 한국이란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